안녕하세요. 형법 강론을 맡게 된 경찰학부 범죄학 전공의 이건수 교수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 한 학기 때는 서적은 김어룩 형법과 원기총 기출문제집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업을 진행할 때에 책은 단체로 이렇게 구입하면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형법 강론 기출문제와 이론을 공부해서 한 학기 끝나면 바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잘 여러분 가르쳐서 형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한 학기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인데요. 형법 강론에 보면 좀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하고 처음인 학생들이 많죠. 저는 경찰학부 범죄학 전공이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의 범죄학 박사를 받았고요.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실종자 찾기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2017년도까지 2월까지 경찰청 실종수사지도팀장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수업인데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입니다.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는 살인의 죄인데요. 먼저 살인죄를 보겠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여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다. 이걸 살인죄라고 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그러니까 보호법익이라는 건 뭐냐면 살인죄라는 보호할 법익, 법적 이익이 뭐냐? 사람의 생명이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죄라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 즉 침해란 거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침해하는 범죄다. 침해범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다. 침해범. 자, 살인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특히 사람의 이 고귀한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살인죄의 중요성 때문에 보통 살인죄는 미수범, 또 사람을 죽이려고 예비만 해도 처벌합니다. 예비죄. 그 다음에 살해죄 중에서도 부모를 죽인 사람, 존속, 존경하는 나의 존경하는 내가 속하는 존경스러운 분. 내가 밑에 내 자식들을 존경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내가, 나에게 속하는 존경하는 조상들, 존경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이걸 존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겠을 때 그 책임은 가중됩니다. 그냥 살인죄보다는 더 책임을 가중한다. 또 우리가 지금 총론에서 신분범, 예, 신분범은 신분인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신분범이죠. 이 신분범인데 부진정, 즉 처벌을 더 강하게 과하는, 붙일 신분범 중에서도 처벌을 더하는 신분범, 그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 하는데 부모를 죽인 경우 역시 잔인하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되고 예비죄도 처벌된다. 미수범, 예비죄. 사람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위계, 위선으로 위선적인 계략, 위선적인 계책,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력, 이거는 역의 힘 역자죠. 힘을 상대방의 힘을 과시해서 위시해서 상대방을 두렵게 힘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 유력에 의한 살인죄죠. 역시 살인죄이기 때문에 미수범, 예비죄 다 처벌합니다. 그러나 살인죄 중에서도 이건 다 이제 무서운 건데 좀 감경, 살인죄보다 처벌을 감하거나 조금 가볍게 한다. 감경, 어, 감명과 감경이 있는데 특히 감하거나 가볍게 하는 거는 영아를 살해한다. 영아. 영아란 거는 바로 막 태어난 경우, 영아. 우리가 지금 영아 그러면 어, 산모가 아이를 바로 낳았단 말이에요. 바로 응아가 울겠죠. 이 아이를 영아라 합니다. 영아.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엄마의 젖을 먹게 되면 유아라고 그러죠. 유아. 그걸 유아랍니다. 영아와 유아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막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몸과 정신이 정상이 아니죠. 그죠? 뭔가 불안해하고 막 흥분되어 있는 이 상황. 이런 경우에 아이를 죽이면 책임을 조금 감하거나 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 살해죄란 건 뭐냐면 아이를 죽였을 경우에 책임을 조금 감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엄마가 그 산모가 아이에 대한 아이에 대한 그런 흥분 상태를 참작해서 아이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조금 감하거나 경하게 한다. 그래서 영아 살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부진정 신분범 역시 신분은 신분범인데 부진정 신분범 나왔죠? 존속살인죄 부진정 신분범이다. 이것 역시 그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그런 거를 영아살인죄 부진정 신분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책임 감경 부진정 신분범에서 영아살인죄로 봅니다. 또 하나는 촉탁 남에게 부탁을 받아서 촉구해서 부탁을 들은 거를 남에게 촉탁해서 부탁을 받고 또 촉구하는 것. 촉탁해서 또 상대방을 대해서 승낙하고 내가 승낙해서 죽이는 것. 촉탁이나 승낙살인죄도 이 불법에 대해서 감하거나 경합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살 도구를 건네는 것. 자살의 관여죄. 감하거나 경한 거는 조금 선처할 의지가 있어 보이죠. 흥분 상태에 있는 산모, 또 촉탁을 받거나 승낙을 나 좀 제발 죽여줘.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내가 도와주는 것. 승낙 살인죄요. 상대방이 누군가 촉탁을 하는 것, 승낙을 했다 해서 살인하는 것, 감경할 사유가 있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구를 건네주는 것, 관여죄. 역시 미수범은 다 처벌하고요. 유일하게 예비죄는 처벌이 안 된다. 예비행위. 즉, 감경 사유가 있는 거는 영아를 죽이는데 예비했다. 또 촉탁 승낙을 하는데 예비했다. 자살을 권유했는데 예비했다. 이걸 좀 어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죄만 없고 나머지는 보통살인, 존속살인, 유익에 유력에 의한 살인, 그 다음에 이런 죄는 미수범, 예비죄를 다 처벌한다. 하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 영아살인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관여죄 등은 미수범은 처리하고 예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인죄를 한번 제대로 봐볼까요? 250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과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겠죠? 따라서 객체는 사람입니다. 객체는 사람이고 태아가 사람이 되는 때는 자, 태아,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 태아가 사람이 될 때는 임산부가 분만을 위하여 규칙적인 진통, 이 진통, 배가 아프고 진통하고 분만이 시작될 때를 사람이랍니다.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진통 플러스 분만, 진통 플러스 분만 있을 때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진통과 분만이 함께 와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 사람의 시기는 구체적인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분만이 개시된 때, 그래서 사람의 시기는 진통 플러스 분만, 사람의 시기는 진통 플러스 분만이 될 때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때 사람의 시기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죽이면 이제 처벌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제왕절개는 어떻게 되느냐? 제왕절개할 때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한 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할 때는 사람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되는 시기는 진통과 과학이 뭐라고 그랬죠? 분만의 개시. 이 분만이 개시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교 판례 하나 볼까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산원에 37살 먹은 고령의 임산부가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임산부는 진통이 없었다. 진통이 없었다. 나이가 많죠. 30대 세명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하여 자연 분만이 어려워져 분만도 없었죠. 분만도 없었다. 제왕절개 수술의 유일한 출산 방법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태아의 자연 분만을 억지로 시도하다가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 그러면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진통이 없었고 또 분만 개시가 돼야 되는데 없었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치사란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치사.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도 아니다. 태아가 잘못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임산부의 상해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죄. 자, 우리 어렵죠? 지금 그 보면 그 대법원 판례는 진통과 분만 개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거든요. 어, 진통과 분만 개시가 없다면 사람을 안 봐요. 그래서 앞으로 판례를 볼 때는 반드시 진통과 분만 개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착수는 뭐고 기수는 뭐죠? 착수란 거는 자 착수했다. 시작을 했다. 기수는 이미 다 했다. 사람에게 권총을 겨누었을 때 총을 쏜 건 아니죠. 칼을 쳐들었을 때 독약이 든 커피를
건네주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수가 되겠죠. 착수가 있으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기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기수가 된다. 살인의 고의. 살인죄에 있어서 범인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 목적이나 살인의 범인은 반드시 죽이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내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시킬 만한 가능,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족할 것이고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 반드시 필자가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고의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생길지도 몰라. 그런 반드시 필요적 고의가 없어도 된다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일 때는 살해 목적 계획이 반드시 의도된 것만 아니다.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또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불확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판례 하나 해볼까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냐? 사람을 고의는 없었지만 죽었다. 그러면 폭행치사죄가 되죠. 폭행치사. 폭행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없었지만 잘못 맞아서 죽었다. 이걸 폭행치사죄로 합니다. 자,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그 임산물이 부정성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차량의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떨어져 죽게 했다. 추락식에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다. 죽일 마음 없었으니까. 자,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리고 추락시켜서 사망하게 했다. 자, 중요한 게 고의가 있냐 없냐 봐볼까요? 적재된 임산물, 여러 가지 이제 차에 이렇게 임산물, 살림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를 검사하겠다고 화물 자동차의 승강구에 얼른 뛰어올라서 경찰을 명하는 경찰관을 잘못해서 경찰관이 폭행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올바른 임산물에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승강구에 올랐다가 정찰을 명하는 경찰관 폭행하여 추락시켜 죽게 만들었다면 그 경찰관은 본인의 업무를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폭행해서 떨어지게끔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살인의 고의는 보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 폭행 추사죄가 인정됩니다. 인정.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필요하다고 했고 또 하나 더 보면 이렇게 폭행했는데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폭행 추사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존속을 죽였다. 부모님을 죽였다. 250조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객체도 사람이겠죠? 부모님. 자, 내 직계의 전, 부모님, 자식. 자, 전속 살해죄의 주체는 직계 비속이다. 즉, 자녀가 부모, 객체, 직계 전속 부모를 죽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전속 살인죄라 한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살해하면 전속 살인죄지만 할아버지가 손녀를 살해하면 전속일까요? 아니죠. 전속은 위로만 보기 때문에 손녀를 밑으로 살해했다면 이거는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보통 살인죄. 직계 전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으로 정해지겠죠. 따라서 사실상의 직계 전속을 들려면 부모가 인지, 알아보고 신고되겠죠. 사실상의 직계 전속을 죽였단 말이에요. 인지하기 전에 죽였다면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결혼을 해서 해서 결혼을 해서 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부모를 살해하면 직계 전속 살해,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보통 살인죄가 된다. 우리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직계 전속이냐, 직계 비속이냐에 따라서 법 제명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써놨고요. 혼외자,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식이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인지하고 맞다 하고 신고해야만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인정하고 인정하고 신고한다. 그래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아버지는 모르지만 어, 사실은 몇 번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혼외자죠. 혼외자인 경우에 이 부친이 나 인정 못해. 내가 어떻게 그 아이 내가 부모냐 인지 못한다 하고 강하게 나가면 이게 바로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인지라 합니다. 같은 말로 신고죠. 그래서 혼외자인 경우에 부모가 신고를 하면은 이 아이가 나를 죽이면 전속살이가 되고 근데 인정을 안 해. 인지 안 해. 그러면 이 아이가 나를 죽여도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죠? 인지라는 거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 생모, 피를 나눈 엄마는 인지를 하였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존속이 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존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아버지가 인지를 한 경우에만 피속이 되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존속이 되겠죠. 그래서 혼인 후에 결혼하지 않고 낳은 출생자는 반드시 뭐 한다? 인지가 필요하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판례 하나 볼까요? 전속살인죄, 생모를 살해했다. 혼인 후에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인 생모 간에는 생모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아들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전속살인죄가 성립한다. 즉 엄마인 경우에는 엄마가 너가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의 생모에 대해서는 혼인 후의 출생자와 그 생모 간에 생모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자녀다.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으로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생긴다. 그죠? 전속 살해죄를 인정했을 때 판례는 살아있는 엄마를 죽였을 때 전속 살해죄가 인정되겠죠?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한 경우 이거 인지하지 않아도 생모인 경우에는
엄마다. 피를 나눈 엄마다. 하지만 인지하지 않는 아버지를 죽인 경우에는 그냥 보통 살인죄입니다.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입양할 때도 정식 절차를 거쳤느냐, 또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가 되었느냐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죠.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아들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생기므로 존속 살인죄가 성립한다. 출생으로 법률상 그 친족 관계가 생기므로 부모나 엄마를 죽이면 반드시 존속 살인죄가 성립한다. 오늘은 그 살인죄에 봤는데요. 오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